자, 여러분, 지금 이제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이죠. 총 38라운드니까 뭐 딱 중간이라고 하면 19라운드인데 반으로 쪼갰을 때 앞에 4분의 1 정도가 지나갔다고 하는 게 맞네요. 근데 리그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5대 리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UEFA 개수상으로 5개 리그, PL, 라리가, 세리아, 분데스리가, 리그안까지를 보통 포함을 하는데,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클럽에 대한 이해도가 뭐 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또 저희가 또 중계방송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찬우 형이 전문가고, 라리가는 영주 형, 그 다음에 또 분데스는 명예독일인 환희 형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데스리가까지 끊어서 가장 현재까지 리그에서 실망스러운 팀 2팀씩을 정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왜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원인은 뭔지, 아르테타가 딱 바로 보이는군요. 존나 빡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PL입니다. PL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은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아스날입니다. 리그에서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고요. 칼버트 루인이랑 아스날이 현재 득점 공동 1위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 아니야? 엉망이라는 거죠. 득점이 너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점이 비교적 낮다는 건데, 그것도 뭐 완전 짠물 수비로 실점만큼은 리그에서 탑이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스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리고 득점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가봉맨입니다. 이제 앙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아스날의 경기력보다 가봉맨이 골을 넣어서 이겼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 전제했을 때 그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고, 가봉맨이 폼이 안 좋아서 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 경기력마저 엉망이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경기력은 괜찮은데 결과가 안 따라주는 팀들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경기력은 안 좋은데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으면 경기력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세를 타서. 근데 아스날은 지금 둘 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가봉맨 필드골은 메뉴전에는 PK이고, 이거 풀럼전에나 필드골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고,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뭐가 문제였냐? 아르테타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U자 빌드업, 중원 삭제, 그리고 백스리에서 백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버벅거림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파티 영입한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라고 보이는데, 파티는 지금 뭐 구라카일라 얘기입니다만 1월까지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외질이라도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스날이 굉장히 부진하고, 나머지 한 클럽 바로 크리스 와일더입니다. 또 와일더는 최근에 클럽이랑 그걸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와일더 이 인터뷰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는데, 여하간에 오늘은 뭐 그런 인터뷰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0승입니다. 지난 시즌 PL에서 가장 돋보이는 팀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 팀을 꼽을 수 있었겠지만, 우승을 한 리버풀도 있으나 승격을 한 다음에 특유의 양쪽 스토퍼를 오버래핑시키는 특유의 본인들만의 전술을 잘 보여줬던 셰필드를 꼽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똥이다. 무승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무 9패. 그냥 처참하게 지고 있다. 크리스 와일더와 셰필드가 같이 올라온 과정을 생각하자면 이 감독의 어떤 거취를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경질에도 아무 문제가 아니죠. 지난 시즌 리그 말까지 생각을 해서 붙여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근데 선수 보강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강된 선수들은 다 못하고 있다. 이 리버풀산 벽돌이라고 한다면 역시 브루스터 아니에요.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크고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간파가 당했다는 거, 그 다음에 크로스로 인한 공격이 상대에게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비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라운드까지 승점 1점은 프리미어리그가 이 출범한 이후에 최악의 성적이라고 하고, 이 기록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성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십, 리그1, 리그2까지 해서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다. 지금까지 이 기세를 지속적으로, 기세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못하는 걸 이어간다면 더비 카운티보다도 못한 성적으로 리그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심각하다. 실망스러운 두 팀은 PL에서는 아스날과 셰필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아로 가겠습니다. 세리아는 일단은 유벤투스.
글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 이전까지 유벤투스가 스쿠데토를 연패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벤투스라는 팀 그리고 유벤투스가 가진 스쿼드를 감안했을 때 성적은 아쉬운 건 사실이다.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무패긴 무패입니다만 너무 무승부가 많아요. 리그에서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벤투스기도 하거니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벤투스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은 인테르인데 인테르가 콘테와 함께 똥을 싸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역시 피를로에게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AC 밀란과 승점차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호날두가 있는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좋고 득점도 나와요. 그런데 호날두를 피를로는 절대적으로 전제를 하고 전술을 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 스타 선수가 있는데 그걸 없이 전술을 짜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호날두가 없을 때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면 있을 때는 4승 2무지만 없을 때는 3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자면 피를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던 디발라에 대한 어떤 그 적응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피를로는 이번 시즌 큰 과도기를 겪고 과연 어떤 타이밍에 피를로가 팀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본인의 어떤 전술적인 색채를 명확하게 보여줄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다려봐야 하고 기대도 해봐야 되고 염려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은 바로 피오렌티나입니다. 사실 감독이 이아키니 감독이 이제 찬우 형도 얘기했잖아. 이 감독 자체가 사실 좋은 감독 선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엔 이아키니가 나가고 프란달리 감독을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프란달리는 피오렌티나와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았던 감독이거든요. 근데 프란델리가 와서도 사실 당장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란델리 부임 이후에 경기를 아직 많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노려봐야 되는 팀은 피오렌티나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2무 5패 완전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강등권과도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득점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 탓이냐 아니면 선수들이 못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밑에 있는 선수들 보세요. 풀가르, 누르고 카스트로빌리, 그 다음에 암라바트, 수비 밀렌코비치, 카이온이랑 리베리 같은 어떤 베테랑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의 부진도 부진이나 이아키니 감독의 어떤 역량도 많이 이거는 누가 더 못했다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퉁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발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 라리가로 갑니다. 보이시죠? 일단은 발렌시아 가겠습니다. 그라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사실 발렌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유를 어디서 일단 피토림 나가 림고홈 이거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는 팀입니다. 어수선하죠. 저는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발렌시아에 대한 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발렌시아가 우승했을 때 아스날도 같이 우승했던 0102, 0304 그래서 괜히 정감 가는 팀이거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예전에 비센터 로드리게스, 루벤 바르하, 다비드 알벨다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안타깝습니다. 여하간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의 주축 선수들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빌드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원 삭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강인에 대한 투입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폼도 좀 들쭉날쭉하고 좋았던 경기랑 좋지 않았던 경기의 격차가 너무 크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문제는 피터입니다. 네. 글쎄요. 그라시아 감독이 언제까지 팀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발렌시아도 명문 중의 명문인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 보겠습니다. 레반테. 그러니까 발렌시아 주에 있는 팀들이 다 좀 어려운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직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언제 팀의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레반테는 너무나 좋지 않다. 지난 시즌 12위였는데 이번 시즌 19위입니다. 너무 안 좋죠.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태고 홈에서도 지금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있는 데다가 부상도 많아요. 코로나도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득점을 해줘야 되는 마요랄도 공백이 많고 또 고환 타박상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반테 중원의 이 캄파냐, 이 선수가 어떤 정도로 활약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적설이 있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만약에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레반테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두고 지켜봤다가 걔 박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코 로페스 감독이 이 어떤 그 어려운 역경을 어떤 식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요것도 레반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데스리가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샬케는 지금 정말 날개 없는 추락, 너무 안 좋죠? 아니 17, 18 시즌 리그 2위에 했었는데, 그리고 챔스 16강까지 갔던 팀이 이렇게 뾰. 지난 시즌 바그너가 초반에 약간 좀 뭐 잠깐 살짝입니다만 괜찮은 느낌이 드는 줄 알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리그 2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수비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오장카박, 나스타시치 모두 다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초반에 일정이 안 좋았던 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 빼놓을 수 없는 명문 샬케가 이 정도로 부진한 거는, 이거는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없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마넬바움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 역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샬케에 이제 왔었는데, 바그너 이후에 더욱더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샬케 최악의 어떤 그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일정을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초반에 일정이 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뭐 최근에 보면 멘셴글라드바흐,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 마인츠, 그리고 또 슈투트가르트랑도 했고 보르센이랑도 했고 그랬었는데, 남은 경기 뭐야, 당장 레버쿠젠인데, 뭐 그 다음에 아웃국 있고 프라이부르크 있고 빌레펠트 있고 헤르타 베를린인데, 모르겠다. 프라이부르크나 빌레펠트가 비교적 그래도 승점 차이가 덜 나는 팀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거를 좀 올릴 수 있을지, 그거는 또 봐야죠. 바움 감독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은 지금 현재는 12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의 어떤 이 기록들 대비 굉장히 좀 부진함을 겪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도 너무 안 좋아요. 리그만 따져볼까요? 리그에서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 그리고 그 뒤에 2경기를 더 봐도 2패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3무 4패, 7경기째 승리가 없다,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바이언을 4대1로 깼었잖아요,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쾰른 3대2로 잡았고, 그 다음에 바이언을 4대1로 잡으면서 분위기를 바짝 올리는 듯 싶었으나, 그러나 그 이후의 분위기는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상도 굉장히 많은 이 호펜하임의 어려움을 좀 더해주고 있는데, 크라마리치도 그렇고 아담스도 다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팀 전체, 이거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이렇게 흔들리는 팀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부상이 너무나 많거나 코로나 때문에 팀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역시 호펜하임을 어렵게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이 헤네스인데, 세바스티안 헤네스, 과연 이 감독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1군 감독으로서는 사실 이 사람도 그 전에 유소년 감독을 쭉 맡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바이에른 2군 감독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4대1로 바이언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역시 뭐 바이언에 있었던 사람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 때문에 흔들렸던 팀들은,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 이 말도 내가 좀 하고 나서도 좀 웃기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리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경질 감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독 경질한다는 건 위약금이랑 자녀 연봉 같은 걸 감안했을 때 구단 입장에서 요즘에 또 재정난에 허덕이는 팀들이 많은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 그렇습니다. 부상 선수도 많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호펜하임도 샬케랑은 좀 다른 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상을 또 어떤 식으로 이런 팀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거를 지켜보면서 팔로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